하루의 고단함을 뻥 뚫게 하는 맥주 한 잔. 퇴근하고 맥주 한 잔 할까? 언제 술 한 잔 해야지. 더위엔 역시 치맥이지. 시원한 맥주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최근에는 여러 수입 맥주에 다양한 신제품도 출시되는 등 선택의 즐거움까지 맛보게 하는데요. 요즘에는 유행하는 게 수제 맥주라고 해서 에일 맥주가 대부분 유행을 하는데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유행하는 홉이 좀 에일 맥주에 적당하기 때문에 좀 한국 사람들에겐 입맛에는 좀 낯선 씁쓸한 맛의 에일이 좀 유행을 하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 국산 맥주들은 좀 소맥 문화 탓인지 좀 목 넘김이 좋은, 좀 소주랑 같이 마시기 좋은 그런 맥주들이 흔히 잘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면서 우리를 다독여주는 건 비단 가족과 친구만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술 한 잔 기울이며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술은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한테 술은 중마고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중마고우는 슬플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늘 함께하면서 감정을 공유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슬플 때나 기분이 좋을 때 늘 술하면서 또 그 기분을 달래거나 또 기분을 더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술은 중마고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기로 결심했다는 오늘의 지원자. 큰 결심만큼 입사에 대한 의지도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진소리입니다. 저는 하이트진로 해외 영어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류 회사 영업직을 희망하는 진소리 씨의 하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마솥 더위라고 불릴 만큼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올여름. 살인적인 더위를 맞이한 여름방학의 캠퍼스. 이곳에 숨바꼭질하듯 간간히 모습을 드러낸 학생들. 그러나 폭염에도 불구하고 매일 등교를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오늘 면사뽀의 주인공 진소리 씨입니다. 방학에도 이렇게 매일 학교에 나오세요? 제가 매일 9시부터 12시까지 국제처에서 근로를 하고 있어서 매일 학교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 나오는 거 힘들지 않아요? 해외 영업을 준비하는 저한테는 오히려 국제처에서 나와서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다 보면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방학 중에도 학교 근로 학생으로 일하고 있는 소리 씨. 저는 7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8학기를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는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면서 상반기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제가 지원했던 부분에서 전부 다 낙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서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다져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졸업 학점을 취득한 소리 씨에게 방학은 더 이상 다음 학기를 위한 재충전의 기간이 아닙니다.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직무 경험을 쌓으며 누구보다도 완벽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서류를 좀 더 정확하게 저만이 쓸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적성 준비나 면접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제가 있는 취업 동아리를 통해서 좀 더 연습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돌아온 것은 탈락 소식뿐. 취업 준비생이라는 무게와 압박감이 더해져 자신감까지 잃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 들려오는 친구들의 취업 소식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는 소리 씨. 쌓여만 가는 스트레스로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먼저 취업한 친구들이나 집안에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늘 사무 보조 일을 해오던 소리 씨가 이번엔 좀 색다른 일을 하기로 했다는데요. 바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썸머스쿨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2015년 7월부터 지금까지 국제관에서 글로벌 전략팀이라는 부서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사무보조를 하는데 특히 여름방학 시즌이 되면은 자매대학에서 오는 방문 학생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 서울 구경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한국을 체험하는 활동에서 제가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썸머스쿨. 이곳에서 소리 씨는 단순히 근로를 하는 것뿐 아니라 직무 선택에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을 보니까 영어나 다른 언어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랑 이제 한국 대학생들이랑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극을 받고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통해서 해외 문화에 대해서도 좀 익히고 그런 것도 좀 있겠네요. 네.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우리나라 학생들이랑 그 학생들이랑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신기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재미를 느껴서 해외 영업에 더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리 씨는 대외 활동에도 열심인데요. 하이트 진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자신의 적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는 2016년 올해 3월부터 하이트 진로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이트 진로에 먼저 취업한 선배의 권유로 서포터즈 활동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서포터즈는 주로 SNS 활동을 통해서 신제품이 나왔을 때, 출시되었을 때 홍보를 하고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한다든지 게릴라성 이벤트로 시음을 한다든지 경품 이벤트를 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 활동을 하고 또 5월 달에 학교 앞에서 새로 나온 맥주를 시음하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주류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을 위한 대외 활동인 하이트 진로 서포터즈. 기획부터 실행까지 서포터즈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존 제품과 신제품을 직접 홍보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요. 평소 적극과 활발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소리 씨에겐 딱 안성맞춤이었던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서포터즈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서포터즈를 하면서 많은 영업이 있지만 왜 주류 영업이 가고 싶은지 좀 일깨워주는 계기였던 게 과장님께서 서포터즈도 우리의 직원이다라는 마인드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시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직원은 아니지만 나를 이렇게 직원처럼 챙겨주는 회사를 위해서 좀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우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에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서포터즈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매장을 곳곳이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신제품 권유도 해보시고 이렇게 좀 친숙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주류 영업과는 좀 많이 다른 이미지여서 주류 영업에 좀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바로 게릴라 맥주 시음회였는데요. 100병의 맥주가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로 시음회는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중간고사 기간에 했던 게릴라성 맥주 시음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때 약 100병 정도의 맥주를 준비해 갔었는데요. 20분 만에 소진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과장님과 다른 서포터즈 대원과 함께 이제 송중기 맥주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뭐 중간고사 힘드시죠? 이리 와서 뭐 맥주 한 잔 하면서 좀 머리 한번 식히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류 영업이 어려운 일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재미로 느껴져서 좀 그렇게 조기소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로가 끝난 후 점심도 거른 채 신문을 정독 중인 소리 씨.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시사 스터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지금 12시에 일 끝나서 시사 스터디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스터디는 어떤 스터디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취준하는 친구들이랑 하는 시사 스터디인데 경제 뉴스나 이제 경제 라디오 들으면서 요약한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취준생들은 기업의 조건에 맞춰가며 하나, 둘 준비를 해가는데요.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취준생들은 과한 스트레스로 마음고생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리 씨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뭐 취업 스트레스는 매일 받는데요. 그것을 풀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성공했을 때 상상을 한다든지 먼저 취업한 선배나 친구들 찾아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너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어떻게 썼는지 면접에서 당황스러웠던 질문 어땠는지 이렇게 조언받으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에선 시사상식에 관한 면접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어제 카페에 올렸던 그 외의상에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는데 외의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카카오 스토리 같은 중국 내 SNS를 이용한 약간 유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에 그 화장품이나 이런 걸 올려놓고서 거기에 댓글로 나 이거 사겠다 이러면 이제 보내주는 형식인데 이렇게 외의상이 이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그 안에 있는 상점에서 살 수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짝퉁 문화도 너무 많고 전공도 희망 분야도 모두 다르지만 같은 취준생이라는 동질감으로 서로 힘이 돼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혼자 있을 땐 알지 못했던 약점들을 보완해가면서 스터디에 열심인 세 사람. 저희가 셋 다 전공도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혼자만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제뿐만 아니라 서로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이 셋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리랑 같이 스터디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위로하는 친구들이 있기에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도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어 취업을 준비할 때 강한 동기부여도 준다고 합니다. 소리 언니는 우선 자기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이트 진로 해외 영업이라는 파트의 목표가 뚜렷해서 하이트 진로 서포터즈 활동도 하고 또 언니는 해외 영업 파트 직무다 보니까 교환학생도 갔다 왔는데 우연찮게 제가 언니 다음 학기 때 교환학생을 가게 됐어요. 근데 보면은 언니가 워낙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언니 이름을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언니가 적극적인 사람이구나. 또 이제 적극적인 자세, 목표 이런 거 되게 배울 점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했던 교환학생은 소리 씨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목표를 위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흔들렸을 때 만난 친구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진다고 합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에 미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파키스탄에서 자기 사업을 하지만 좀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교환학생을 온 친구라든지 싱글맘이지만은 좀 육아랑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둘 다 병행하는 친구라든지 좀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친구들이 많아서 저도 좀 그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 가장 깊게 좀 감명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저도 돌아와서 계속 이런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가 이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친구들에게 계속 자극을 받을 수 있고 저도 계속해서 주체적으로 삶을 살도록 좀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좀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소리 씨가 면사뽀를 알게 된 것은 바로 얼마 전에 면사뽀를 찾았던 신종은 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학연수를 같이 다녀올 만큼 절친한 사이인 두 사람. 친구의 방송 출연이 자극이 되어 선뜻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이전에 면사뽀에 출연을 해서 제가 유튜브로 그 친구가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면접이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보고 또 이런 기회에 한번 나와서 저를 취업 전에 점검을 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출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취업 준비에 관한 고민이 있을 때면 늘 교수님을 찾는다는 소리 씨. 그래,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그래. 어쩐 일로? 취업 그래, 앉아. 제자의 걱정을 하나라도 더 덜어주고 싶은 게 바로 모든 교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늘 학교 일에 앞장서고 열심히 하던 소리 씨의 고민이라 더 관심이 간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12월쯤에 뜰 하이트 진로 해외 영업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방향으로 지금 제가 서포터즈도 하고 있고 GTF 했던 거 그런 거랑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럼 해외 마케팅 쪽에 특별히 뭐 가고 싶은 이유가 있나? 해외 마케팅이요? 제가 아무래도 그 국내 영업이나 마케팅보다는 해외 영업이 좀 제 성격이랑도 맞고 좀 저는 이제 국내보다는 외국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도 해왔고 그래서 그게 제 성격이라도 맞으니까 그렇지. 교수님도 인정하는 소리 씨의 적극성이 돋보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국내 중소기업을 해외로 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일인데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또 활동적이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저희 GTF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그런 학생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1년에 한 2~4차례 정도 이렇게 해외 전시를 나가는데 해외 전시를 나가게 되면 실제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이러한 또는 수출에 별로 경험이 없는 이런 중소기업들을 실제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진수리 학생은 그런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코엑스라든가 킨텍스 아니면 다른 이런 여러 곳에서 열리는 그런 우리나라의 박람회에 일단은 본인이 직접 발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우리 국내 기업과 접촉을 해가지고 본인이 설득도 하고 또 우리 GTF 사업단을 소개도 하면서 나중에 차후에 해외에서 전시회에 이제 무역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참가를 이제 하기를 원할 때는 본인이 이제 가서 지금 도와주겠노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체들을 많이 접촉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도와가지고 실제 해외에 타일랜드에 가서 방콕의 전시회에 가서 많이 도움을 줬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네. 해외 박람회에 참가해 직접 해외 바이어들을 만난 소리 씨. 연습 없이 곧바로 실전에 들어갔지만 당시 기분은 떨리기보단 설렘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회사를 발굴하며 능력을 발휘한 소리 씨는 능수능란한 일 처리 이후에 생긴 자신감으로 취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대학생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서 제가 실제로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서 무역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저에게는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가격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수정 요청이라든지 제가 대표님을 대신해서 좀 바이어들 응대해야 하는 경험이 많았는데 그것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오히려 제가 나중에 해외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을 할 때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친 후 잔잔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지금의 힘든 도전이 취업의 지름길이 되어 소리 씨의 취업 소식도 곧 듣게 되겠죠. 학교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만큼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여러 역할을 도맡아 한다는 소리 씨. 오늘은 외국인 친구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로 했는데요. 기대 가득한 표정으로 하나둘 버스에 올라탄 친구들과 함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연인 난타를 관람하기 위해서 공연장으로 모인 학생들. 외국인이 더 좋아하는 공연으로도 알려진 난타. 오늘 공연을 본 외국인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여름방학인 7주 동안 한국을 방문을 해서 한국어도 배우고 또 서울 투어라든지 한국 문화체험을 하면서 7주라는 짧지만 긴 시간을 보내고 가는데요. 저는 이번에 방학 동안 기간에 그 친구들을 인솔하고 또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많은 해외 영업 업무. 소리 씨는 지금의 썸머스쿨 활동이 앞으로 있을 직무의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답이 없는 취업 준비. 취업 동아리를 통해 나름 준비를 하곤 있지만 무언가 항상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소리 씨를 위해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네.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해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학생으로서 지금 사전 점검을 받아보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맞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중간 점검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먼저 서류 먼저 볼까요? 네. 네.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서류를 잘 쓰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쓰셨는데요. 뭐 이게 지원한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걸 혼자서 쓰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서류? 저는 사실 3월이 막학기였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반기 지원을 했었어요. 한 20군데 정도 구매나 영업 정도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다 안 됐지만 그때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독한 소리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필요합니다. 네, 상반기 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안타깝게 좋은 소식을 못 들었으니까 오늘은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력서를 먼저 볼게요. 모든 취준생들의 고민인 자소서.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 면사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면접을 본 거는 한 번밖에 없는데 더 다양한 회사에서는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면접관 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그거를 스튜디오 촬영해서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톤이나 제가 지원한 분야에서 제 이미지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멈춰서라는 빨간불, 대기하고 준비하라는 노란불, 그리고 건너가라는 초록불. 역할이 정해져 있는 신호등이 우리의 삶과 묘하게 닮았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외롭고 힘든 취업 준비로 지쳐 있을 때는 잠시 빨간불을, 오랜 취업 준비로 다급한 마음이 들 땐 노란불을, 그리고 합격 소식을 들은 취준생에겐 초록불이 어울릴 것 같은데요.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떤 색깔인가요? 급하게 가기 전에 한번 뒤돌아볼 여유를 가진다면 인생의 초록불을 볼 날은 더 가까이 그리고 빨리 올 것입니다. 취업 성공을 위해 달리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면사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